자, 우선은 유인체제 붕괴까지 했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자료탐구 4.19 혁명 읽어보시고요. 이승만의 장기 집권, 특히 3.15 부정선거를 반대한 내용이죠. 다음 상황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아하, 민주화 운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민주화 운동은 첫 번째 4.19 혁명,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세 번째 6월 항쟁, 87년도 6월 항쟁 등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또 꼽자니까 바로 이게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아, 이승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이건 4.19 혁명입니다. 관련된 내용 보니까 답은 뭡니까? 5번이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맞죠? 4.19 혁명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는 3.15 부정선거라든가, 이승만이 4.19 혁명을 통해서 하야했다라든가, 뭐 그 과정에서 김주열, 마산에 시위하던 학생 중에 김주열이 뭐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뭐 시신으로 떠올랐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100% 4.19 혁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기출 확인합니다. 가나 연설 행해진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보니까 가는 본인은 내각 책임제의 행정수반으로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얘기 나오죠. 자,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는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장면정부죠. 장면정부의 수반이라면 대장으로서 뭐 국무총리로서 이 얘기입니다. 그럼 장면정부예요. 가는. 나는 유신헌법 나오죠. 아하, 72년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 얘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뭡니까? 자, 1번 볼까요?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관련해가지고 행해지는 게 좀 많아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것도 노태우 때입니다. 자, 7.4남북 공동성명. 이게 답이죠. 7.4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유신헌법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제1차는 김대중, 2차는 노무현입니다. 개성공단 그 김대중 때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능 유형익히기 1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읽어보니까 핵심 단어 나옵니다. 김주열. 아하, 4.19 혁명과 관련된 거죠. 답은 3번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번 볼까요? 미추진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소개할 영상에는 장명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아하, 이거 뭐 내각 책임제하고 양원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호, 답은 2번이죠.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경제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한 거는 장면 정부예요. 근데 제1차, 제2차 형식으로 몇 차 하는 경제개발 계획 있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맥락을 얘기하면 경제개발계획을 장면정부 때 만들었고요. 하려고 했는데 이 장면정부가 금방 쿠데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5.16 군사정변으로 엎어버리죠.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후에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나오면은 답은 2번 장면정부 때 맞습니다. 1번 토지조사령 이건 이승만 때고요. 12.6 사태를 계기로 붕괴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활동을 방해했다. 이승만 때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 이승만 때입니다. 3번 다음 밑줄지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5.16 군사정부에 일으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세력이 발표한 박정희 관련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답은 2번이죠.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다. 1번 경향신문 폐간했다. 경향신문이 정부의 너무나도 날카로운 신문 기사를 너무 많이 적어서 폐간했던 건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4번 금융실명제에 전면 시행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는 김영삼 때예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방금 했죠. 김대중 때입니다. 전쟁 특수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 줬다. 베트남 파병 관련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죠. 관련된 답은 뭘까요? 1번 삼성기업 당했다. 맞죠? 3번 삼천교육대 운영됐다. 거리의 불황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에 가까운
군사훈련 시켰던 삼천교육대, 요게 전두환 대통령 때요. 금모기운동 IF 이후죠.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제주 4.3 사건 이승만 때고요. 5번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 뒤쪽 보니까 한일 국교는 양국민의 역사적 감정의 깊은 도란을 그대로 간직하되 정상화로 간다. 한일 국교 정상화죠. 박정희 정부 때 관련된 것. 답은 4번이죠. 6312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했죠. 6번 다음 헌법에 적용된 시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토론 없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한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는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아하, 이건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유신헌법을 반대했던 3.1 민주구국선언. 답은 4번이죠. 4번. 자, 보면 우선 2번 진보당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조봉암이 살해당했다.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됐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얘기죠. 뭐 이런 얘기들 우선 지나갑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유신체제 붕괴된 거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로 피살당하면서 유신체제로 붕괴됩니다. 유신체제 붕괴돼서 그 혼란스러움을 탔던 애들이 신군부라는 애들이에요. 신군부 기억 잘하세요. 핵심 단어입니다. 신군부 나오면 무조건 전두환과 관련 있어요. 신군부 애들 대장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신군부 애들을 데리고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나라가 혼란하다. 1979년도에 12.12 군사 반란 일으키면서 다른 말로 12.12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군사권 장악하면서 12.12 사태를 벌이고 나라를 꽉 잡으려고 하니까 이 대학생들이 이거는 전두환이 박정희처럼 족제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데모를 시작합니다. 서울부터 시작하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퍼져요. 이게 바로 1980년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갈망하는 그 모습이 커다랗죠. 그러니까 신군부 세력 퇴진을 요구하고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전국은 전부 다 이 비상계엄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신군부에 대한 저항을 포기해야 되는데 광주에서만 계속 그 저항을 계속합니다. 자, 계속하니까 이 광주 시민군이 끝까지 버티니까 이 신군부 세력 퇴진과 계엄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 시위를 계속합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죠.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하니까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고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이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 1980년도였었죠. 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가 완전 피로 거의 피해 학살을 당하죠. 학살을 당한 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섭니다. 전두환 정부는 아까 전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었죠. 똑같이 신군부에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전두환을 대통령 되기 시키기 위한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해버립니다. 간선제잖아요. 신헌법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버리고 80년도에 자 7년 난 한 번만 할게 그럽니다. 전두환이 생각할 때는 박정희나 이승만은 몇 번이나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잖니? 나는 한 번만 할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마 하면서 하지만 그 한 번이 7년입니다. 7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이게 바로 1981년도입니다. 자, 요 내용까지 했고요. 자,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2년부터 72년까지, 제3차, 4차 5개년 계획 72년부터 81년도까지 내년도를 대충 기억하시고요. 1, 2차는 특징 경공업 중심입니다. 노동 직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 성장, 베트남 전쟁 특수에 힘을 뻗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여기는 경공업 방면에 뒤에 거는 3, 4차는 중화학공업이에요.
이 핵심 단어 수출액 100억 달러를 이때 성공합니다. 1977년도 거의 박정희 대통령 죽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때 제1차, 2차 석유포동도 일어나고요. 이 제 경제개발 계획은요, 의인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요. 하지만 그 한계는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1980년대 경제 변화와 시장 개방. 1980년대 전두환 시대 때네요. 우선 중화학공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시장이 개방되고 대표적인 게 우루과이 라운드 발표가 80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에는요. 도시는 급격하게 변하는데 농촌은 계속 이렇게 별로였어요, 살기가. 그래서 농촌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박정희 정부가 주도로 새마을운동 벌입니다.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를 세웠고요. 이때 노동 문제도 있었어요. 전태 부인 사건이 1970년도에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육 언론 변화와 대중문화의 성장. 교육 관련해서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주의 교육이 강화된 데 대표적인 예시가 국민교육헌장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두환 유신체제 때는 국사교육이 강화됐고요. 전두환 정부는 과외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등이 있었다. 언론 내용 봅시다. 이승만 정부 때는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 폐간, 요거 알아야 되죠. 시험도 다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폐간이 됐었고, 유신체제 때는요, 비판적인 언론인 구속 및 해직했는데 특히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을 선언을 발표했으나 어쨌든 간에 많이 탄압을 받았다. 신군부 때는 언론사 통폐합을 시도했고 보도 지침을 통해서 기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 대중문화는요, 1970년대에 금서와 금지곡도 많았고 하지만 청년 문화가 확산되면서 장발, 청바지, 통기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프로야구, 통제 완화,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 완화 등도 진행됐습니다. 1970년대에 이때 장발, 청바지, 통기타 등이 있었는데 이거를 나라에서는 금지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에는 프로야구 등 스포츠가 열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